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그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즘에도 이 복지가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 그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이 범위와 이 방법을 놓고 갖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과 실업, 질병,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의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또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2013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복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의 박철웅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네,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님 함께해 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최낙관입니다. 네,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양열입니다. 예, 주로 사회복지 쪽 분야에 맞춰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입니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담은 짤막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복지였다. 대통령 선거 때뿐 아니라 지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4.11 총선 당시 복지 확대와 보편적 복지는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복지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갖가지 난제에 부딪히고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노령연금과 중증환자 치료비 보장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복지 확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원 문제 해결이 복지 확대 최대 과제인 셈이다.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얼마나 분담하느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투자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실히 파악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이해 조율 같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복지 정책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내수를 살려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2013년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복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요즘 신문 방송마다 이 복지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당선인이 했었던 공약에 관련해서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해야 된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지에 대한 얘기가 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잠깐 들어볼까요? 최낙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복지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복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대 정신이 사실 되었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된 만큼 가능하면 이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시민사회로부터 이제 그 확장되기 시작했었죠. 문제는 사실 이 복지를 실현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수행해낼 수 있는가, 즉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복지가 굉장히 또한 이슈가 되게 된 것은 사실 이 추가 지원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보수적 이념을 지향했던 이 박근혜 지금 당선인이 사실상 복지를 확대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이 큰 정부론을 지금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결국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색깔을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좀 적극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서다 보니까 그동안 실질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강하게 듭니다. 자, 이 공약을 실현하고 그리고 이 재원 조달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지 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내용인데 과연 이게 이제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는 사실은 그 원인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트릴레마에 지금 있는 것이 딜레마가 아니라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바로 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 하나, 예. 두 번째는 증세 없이 하겠다고 하는 내용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과연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지는 당연한 것이고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태성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가 그 까닭을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시민의 권리들이 많이 확대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경제 성장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 또 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가? 즉, 내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더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시민의식의 확대가 그 복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 좀 성장 위주의 그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 기조였는데 뭐랄까 고루 잘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그렇죠. 예. 서영렬 관장님.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워킹 푸어의 증가라든가 빈곤 가구의 증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지 욕구의 확대를 현장에서 강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일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복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에 연계된 국민의 고단한 삶,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자체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지 욕구의 확장이나 확대가 지속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워킹 푸어, 뭐 빈곤 가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와도 상당히 좀 그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문태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맥락과도 좀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철웅 국장님께도 여쭙겠는데 더불어서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올해 작년과 달리 올해 좀 달라지는 복지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더불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를 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간략하게 길게 하시면 예. 좀 그렇고요. 예. 그 2013년부터 전라북도가 복지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늘려나가는데 우선은 부양 의무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를 좀 인상을 해서 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에서도 일부 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을 1급에서 2급까지 좀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센터라든지 뭐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2013년에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노인 일자리가 7개월만 시행이 되는데 이제 9개월, 이제 길게는 12개월까지 좀 확대를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보면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무릎 인공 관절 수술하는 그런 수술비도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경력 단절이 되면서 취업이 끊어지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도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시설이 많은 편인데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가 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진행되던 임금 체계를 2013년부터는 연봉제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6%에서 한 10%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들은 이제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대략 한 1,300개 정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증축하거나 장비를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그런 복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올해 달라지는 이제 복지 시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만의 그 특색 있는 그런 시책인가요?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노인 일자리를 일부 확대하거나 예.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여성 인식 전환을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일부 기능 보강하는 사업들도 저희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아까 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그런 경우에서도 지방 미양 사업된 도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봉제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업들은 이제 도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도에서도 그러면 그걸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다른 이제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예.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예. 아까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 타 시도에서는 한 2개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번째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국으로 공통되는 그 복지 사업도 있고요. 또 전라북도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특색 있게 하는 있고요. 것도 있고, 그렇게 고루 섞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얘기를 좀 하죠. 요즘에 어찌됐건 이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그 노령 기초연금 얘기 같습니다. 1년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1년에 한 달인가요? 예, 주겠다는 얘기. 노인 복지관에 계시니까 서영현 원장님 어떻습니까? 환영할 일입니다. 예.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듯이 우리 어르신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그다음에 전 세계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객관적 통계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노인이 될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이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에 30만 원까지 인상을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4천 원인가 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예.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실제 어르신들이 20만 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적어도 뭐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요거는 한 30만 원까지는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 그것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이 노령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노령연금을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조금 시기적인 조절이 좀 필요한 거, 너무 성급한 발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노령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무조건 그냥 그 지방으로 이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중앙정부가 이 노령연금이나 이 기초연금은
지방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보다는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든 부분들이 중앙이 일부 부담하고 지방이 또 뭐 20-30%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재원이 취약한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산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을 주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재원을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노령연금 부분만이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뒤에 가서 논의가 좀 되겠지만 모든 계층으로 다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조금은 위험하게 보편적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모든 계층에게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그 편향된 사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단계적일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확장돼야 되지, 무조건적인 확대는 뭐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초노령연금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기초노령연금 얘기만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안에 지금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이거 그 가장 뒤에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계층에 관한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게 맞느냐,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얘기 나오는 얘기로 이건희 회장에도 노령금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야기가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예. 그 이야기는 사실 비단 이 기초연금 때만 불거졌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 우리는 뭐 그 무상 보육 내지는 또 그 급식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예. 기억이 나지 예.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정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적극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구학적 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서양열 관장이 지적한 내용들은 조금은 후퇴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방법이 지금 중요하고, 예. 그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 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이 차등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 박근혜 당선자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소득순위 노인들 중에 50%, 40에서 50%까지는 20만 원으로 주겠지만, 예.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은 소득순위에 따라서 예. 차등을 하겠다는 예. 것입니다. 근데 예. 그것은 기존의 공약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발짝 지금 후퇴된 상태이고, 예. 더 전문가들이 지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배에 가깝게 되는 돈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돈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견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종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내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싶은 것도 예.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지급되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그런 말씀이시죠? 것입니다. 예. 이건 뭐 노령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런 무상부여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같은 예. 것도 해당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문대성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최 교수님과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이 고민들이 실제 다양하게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은 왜 하는 것인가? 왜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주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서양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노령연금이 9만 원 정도의 아주 낮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재정상 복지국가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실론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렇죠. 저는 그 100%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70%여도 이건 모든 보편적 복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 모든 노인들의 70% 정도면 뭐 이건희 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정도 노인이면 우리가 노인 빈곤율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준호 국장님은 좀 공직에 계시니까 좀 의사표명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고 모든 노인들한테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준을 보면 단독으로 사시는 노인일 경우에 최저가 2만 원에서부터 최고 많이 받는 경우가 한 94,6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 94,600원을 받던 것을 이제 2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액수를 늘리기보다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차등 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일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급의 우선순위는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고,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못 사는, 그리고 노인이 자기 생활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노노케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노인들에 있어서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받는 그런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만 원만 받으면서도 소일거리가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직업을 갖기보다는 소일거리로 가지는 그런 직업을 좀 많이 늘려달라, 일자리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들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인들의 활동 능력에 따라서 일부 공공성 있는 사업들을 좀 일거리를 좀 제공을 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한다면 현재 재정적인 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면서 뭐 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일거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정책의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령 기초연금과 좀 합쳐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논의는 어쨌든 기초연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좀 정도라고 하는 예. 인식으로부터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 알파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일도 하고 소득 수준 좀 향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쟁점은 제가 보기에 과연 증세 없이 과연 그런 복지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좀 중요한 거 이따 하기로 아니겠습니까? 하고요. 예. 보편 복지가 맞느냐, 아니면 선별 복지가 맞느냐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더 진행하면 최 교수님께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맞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소위 재벌집 회장으로 대표되는 그 고소득 계층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집중되고 그분들의 뭐 자녀나 손자인 그분에게도 무상보육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정서적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서적 측면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예.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 사람도 보호받아야지 되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예. 복지가. 예.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수당이나 이 연금 이런 개념들은 서구 어느 사회 속에서도 사실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예.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 주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예. 국민이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지금 논의하는 것이죠. 예. 정서적으로도 합당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과연 고소득계층에도 그걸 줘야지 되는 것이 맞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저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 지난해부터 계속 쭉 얘기됐던 무상급식 뭐 이런 문제들과 연동지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무상일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해야 될 제도의 확대인데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 하면 공짜 뭐 이런 인식들이 잘못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는 길 속에서는 선별적이거나 일정한 제도의 확대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거지. 무조건 보편적 복지제도로 확대해야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준에서는 제도의 일정한 조합들의 확장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의미의 길로 가거든요. 예. 의미 없는 논쟁을 너무 오래 한다. 일정하게 보면. 예. 70%냐 75%냐 50%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의 그 피곤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야가 어딘가라고 예. 하는 걸 우선적으로 찾아서 거기를 보충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오면서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 속에서 서로가 보편적 복지 국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연동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심하게 단순화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은 하되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접근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재원 얘기하죠. 요즘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문태성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지 공약들 폐교되거나 축소되거나 수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재원 문제 때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신뢰 사회가 구축되지 못한 데 근거한다고 봅니다. 사회가 부정과 비리 또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나. 누구든지 모든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고 보편적으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인다고 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국세 세금의 모든 징수가 국민이 낸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불만. 이것 때문에 불신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불신사회 때문에 정부가 징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라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즉 부자들에게 강제로 홍길동처럼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그런 시대가 아닌 이상은 이제는 모두 같이 모아서 그것을 모두 같이 나누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보편적 복지, 그런 재원 마련에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재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충분히 증세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복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예.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증세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일관되게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계속 저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모두의 서양열 관장도 지적을 했지만
그 기초연금을 할 때 그 재원이 지금 사실 구체적 재원 마련에 관한 청사진이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과도 지금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과연 이제 이런 생각의 발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결국 마련해 놓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세를 안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세를 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국민연금에 관한 이 재정을 갖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기초연금 재정의 그 26%가 지금 지방에서 지금 이제 대략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분담을 해야지 되는데 그에 관한 논의는 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목도 사실은 지방정부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중앙정부가 내고 예. 그리고 지방은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지방분권이고 자치라고 하지만 정말 무늬만 지방분권이고 자치인 듯한 그리고 중앙정부 예속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복지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세출 구조 조정이나 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여의치가 이제 않은 그런 상황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세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그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계획이 잘못 그렇습니다. 설계됐다. 이렇게 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 현재 그 주요 복지 공약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 액수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그 국가에서 부담한다. 예. 이런 부분도 기존의 증가율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액수가 굉장히 줄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액수에다가 추가로 부담되는 한 20, 30%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재정 추계를 해서 발표한 거하고 공약집에 나오는 거하고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재원 문제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세만 해도 결국은 복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재원 분담 가지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세가 나오는데 증세에 동의를 하는 국민들이 대략 한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국민들의 그런 이견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면서 증세로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증세를 해서 그 얻어지는 그런 세금 자체를 모두 다 복지에만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기간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실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찌됐건 그 증세 없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복지 공약이 실천이 거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증세 없이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더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끌어붙이게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이야기.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최낙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비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이제 그 부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가 나와 있지 최근 그 속에는 지방이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얘기가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방의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건지요? 박철웅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에서 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2013년 예산이 대략 1조 5,178억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약 3분의 1을 저희 복지 예산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1조 5,178억 중에서 도비,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한 24%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76% 정도는 이제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제 도비가 한 24%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그 도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현재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가 한 18%쯤 되고요.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내에서 한 1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재정 자립도 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 또는 요즘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에 대한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그런 지방비 부담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저희가 매칭으로 부담하기에는 앞으로 지방에 대한 재정에 계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압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 그 무상부육하다가 사실은 그 예산이 고갈돼 가지고 뭐 중단되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올해도 혹시 그런 사태가 혹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올해도 지금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금년도에 보육료로 추가되는 부분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1조 1천억 정도는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할 것 같고 한 1,400억 정도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도비만 해서 한 40억, 시군비 한 40억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저희 전라북도의 그런 정책의 방향은 복지에 대한 그런 지원은 멈출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끊어지면은 안 되겠다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담을 해 나가겠지만 국비가 좀 더 지원이 됨으로써 예.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만 지방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으면 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복지를 제외하고 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좀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26%라고 나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지금 방식대로 확정이 된다면 지방에서 나중에 연말쯤 가서도 감당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체 소요되는 액수가 한 1년에 2,500억입니다. 예. 그래서 한 23만 명에게 2만 원에서 94,600원을 주는데 2,5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전라북도 노인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30만 명에 20만 원씩 12달을 지급하려면 7,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액수보다 단순 수치로만 해서도 3배가 증가가 돼야만 기초노령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20% 이상이 지방비인데 그러면 그 지방비 20%도 3배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와 지방비의 좀 이게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이양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복지 현장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뿐만 아니라 지방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복지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예. 있는 문제도 예.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측면이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만 놓고 봐도 시군 살림에 따라서 좀 복지 다르다 이거죠. 뭐 복지 예. 비용 일반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의 격차, 복지 혜택의 차이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이 굉장한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저는 기초연금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국민의 삶을 위한 기초적인 연금제도라고 봤을 때는 이건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예. 다만 지방 재정별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지방이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가는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 국민의 무상 보육,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이 보육 문제 관련해서도 전 국민에게 보육 무상으로 보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으면 이건 국가가 일정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지방이 감당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무조건 매칭으로 간다든가 지방 정부하고 일반적 매칭으로 가려고 하는 중앙 정부의 사고는 굉장히 중앙 정부 편의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변화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좀 요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매칭 비율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뭐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뭐 15등, 16등을 달리고 있는데 복지 비용은 굉장히 최상위거든요. 1,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의 형편, 재정 자립도의 형편에 따라서 이 중앙정부의 매칭 비율이라든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제대로 좀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세율을 좀 조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세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마련해주고 지방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세입 구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거의 권한을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은 거의 권한이 없어서 이런 재정 자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에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이런 뜻이신 것 같고요. 예. 지방의 이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 혹시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들 이 전라북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 안팎입니다. 사실. 예.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이 국가의 뭐 이양 사업 때문에 이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그런 액수 자체는 굉장히 커진 게 맞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가용 이 재원이 1,000억 원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중앙과 이런 사업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매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뼈아픈 그 우리의 현실이고요.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분권교부세가 늘어나서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방의 재정들은 더욱 악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상승하는 작용을 가져야지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예산이 많이 갔고 늘어났는데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움직이는 노예 입장에서는 매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장사로 말하자면 믿지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까 대략 뭐 사실은 숫자로 이야기했지만 8대2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하고 중앙하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6대4 정도로 우리가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방금 우리 서양열 관장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 이야기는 않겠지만 예. 그 세율과 같은 내용들도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가와 지방의 그 재원 분담 비율에 관해서 국가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는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쪽에 좀 더 많은 좀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자꾸 주문하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재정의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이냐 아니냐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라든지 또는 지방정부의 조세 징수권 또는 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분권이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느냐, 정착하느냐의 관점에 있습니다. 재정만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까지 책임과 의무까지 같이 지방자치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집권되어 있는 것은 곧 재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을 지방 분권화,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면 지방 재정도 당연히 확장되는 개념인 것이고 예. 이 민주주의 확대 없이 지방 재정만 달라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해체하고 분산하는 것, 이런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이 지방정부에 확대되는 것이 논의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저는 찬성하지만, 동의하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모든 재정을 위임하거나 맡겼을 때 지방정부 아무래도 행정조직이 관료적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감 또는 의무, 마음 씀씀이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경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도 책임 있게 예산과 권한 또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 그런 자세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방정부가 그걸 잘 글쎄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예. 다른데요. 예.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이 지역이 잘 알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 그래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저는 그 조건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실력을 의심해서 예전처럼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지역자치단체도 복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를 좀 강화할 필요가 그건 있다. 뭐 당연히 아마, 맞습니다. 그런 뜻의 취지로.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당연하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지방 재원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 복지에 투여되는 자주재원인 경우에는 이 부담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주재원 부담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세출 구조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복지국가의 확장이나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봤을 때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세출 구조 자체를 복지 확장으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절박함의 인식이나 이런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순도비의 복지 투여가 아까 이제 뭐 우리 교수님 뭐 1,000억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통계로 보니까 2.2%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 보면 13%, 15%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고 그건 이제 우리 복지국장님이 하실 문제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문제. 이전 방식과는 좀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지자체까지 일정하게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토목이라든가 건설 아직도 우리는 이런 콘크리트 경제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변화하면서 지방도 그런 책임을 제대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혹시 복장님 추가 발언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복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여러 번 나왔는데 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많이 이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양 사업 중에서 총액 자체가 내국세의 0.94%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분권 교부세는 일정 한도로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것을 다 지방비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방 이양 사업을 할 때는 분권 교부세가 지방비보다 많았습니다.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지방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분권 교부세보다 퍼센트가 역전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관장님 우리 교수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복지에 대한 지방 이양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 가지고도 너무 일률적으로 전국을 통일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어떤 특징이 발휘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유형별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지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 국고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과 그런 권한을 같이 줌으로써 지방 자체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얘기 한마디만 좀 서양열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 문제 다루면서 이 세대 간 갈등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 기초연금 얘기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우대해 주시는 거,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갈등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럽에서도 그 세대 갈등 때문에 청년들이 데모하고 막 이런 집회도 한 게 핀란드에서 일어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상,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걸 쓰겠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세대 갈등은 여전히 앞으로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더 심해질 거다. 그런데 다만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논점에서 자꾸 빠지고 있는 것이 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선결 조건이 고용 안정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을 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건데 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게 곧 결국은 노인들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변해가면서 이런 세대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게 따뜻한 성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젊은이들이 처지가 좀 자꾸 어렵기 때문에 네, 더욱 네. 그런 갈등이 좀 심화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 발언 한 분당 한 30초씩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좀 주문하실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태성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논의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의 문건을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확대되었는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실제로 생계급여는 현재 155만에서 143만으로 12만 명을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축소 계획입니다. 예. 즉 홍보에는 사각지대나 어려운 빈곤층을 돕겠다라고 홍보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12만 명을 축소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정부의 잘못된 홍보에 의해서 복지 재정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문건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 완화로 통해서 실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구수로 추정한 그 보건복지부의 추산 인원은 2만 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평화주민산업방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기초수급자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악화되어 있고 또 취업할 일자리는 없는데 삶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 예. 이것은 복지재정이나 보편적 복지 저희 내내 이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 이것을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양열 관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좀 쫓기고 있어서 30초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었던 게 지금까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열과 증오, 이념적 갈등, 진보와 보수 이런 것이 나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그렇게 도도하게 역사적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새 시대의 북방 성장과 대한민국 방식의 우리 방식의 복지국가를 제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학환 교수님. 예, 뭐 큰 틀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증세 없는 이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제 조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전제가 이제 돼야지 되고 그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방향은 저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부분에 관한 비중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간접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직접세 부분 쪽으로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라북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초에서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문제에 수기를 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인 이런 구조를 좀 더 바꾸어 가지고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전웅 국장님 30초입니다. 예. 복지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의 잘잘못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우려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이해를 좀 해주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이웃을 배려하면 우리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을 서로 보태서 전라북도가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2013년에 주요 의제가 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이 복지라는 의제가 등장한 게 그리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진통을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